안녕하세요. 챕터 1 소잉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안별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소잉 디자인인데요. 소잉 디자인은 1. 디자인 2. 소잉 디자인 3. 패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생각과 느낌, 유용성의 의미가 결합하여 시각적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통해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미적인 조형을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디자인은요, 라틴어로 데시그나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장, 계획, 도안 등의 의미를 지니며요. 목적에 따라 생각이나 의도를 구체적으로 조형물로 제작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건은 우리는 5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능성, 심리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이 디자인의 조건입니다. 기능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고 또 사용 용도에 적절한 기능과 구조적 특성을 이루어야겠죠. 그리고 심리성이 있는데요. 심리성은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미성은요, 외관의 순수한 미적 특성을 조화와 시대적 감성에 맞게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경제성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격이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독창성은 디자인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만족하면서도 또 타인과 구별이 되는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듯 디자인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과 예술의 조화로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자인은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환경과의 관계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디자인을 인간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 디자인은 인간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또한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광고 디자인, 시각 디자인, 무대 디자인 등이 속합니다. 제품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제품이나 도구를 생산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간과 물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한 디자인입니다.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소잉 디자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간 디자인은 인간이 영위하는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고 인간 생활을 위해 조화시키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생각한 거죠. 건축, 인테리어, 도시 디자인 등이 여기에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디자인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디자인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로 디자인의 목표에 도달하는 조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추구하되 사용자의 성별, 직업, 나이를 고려한 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요건에 적합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미의 기준은 사회 환경, 자연 환경, 과학기술, 가치관이 여기에 속하겠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미의 기준에 적합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의 요소인 선, 형태, 색채, 재질과 무늬 이런 것들이 디자인 원리에 따른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요소와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목적에 적합하고 사용자를 고려한 실용적인 디자인 이야기했죠. 그래서 적합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미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즉, 디자인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미의 기준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소잉 디자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소잉 디자인은 바느질, 재봉을 뜻하는 단어인 소잉과 디자인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직물, 편물, 부츠포 등의 섬유 제품을 사용하여 재봉기나 손바느질을 이용한 재봉 기술로 조형물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죠. 소잉 디자인은 패션 디자인의 한 범주에 속하면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입각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잉 디자이너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소잉 디자이너는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를 활용하여 재봉기와 손바느질을 이용해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잉 디자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능성. 두 번째, 합리성. 세 번째, 신미성. 네 번째, 창조성. 다섯 번째, 경제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기능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TPO에 적합한 재료와 소재를 사용하여 합리성에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아름다움을 추구를 할 수 있는 신미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이고 독창적인 조형물을 창출하는 실천적 발상으로서 창조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잉 디자인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겠죠. 다음은 패션 디자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패션은 디자인으로 착용자의 특성과 의복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착용자의 특성을 살펴봐야겠죠. 인간의 미적 욕구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욕구, 그리고 인간이 속한 주변 환경과 속하는 사회 속의 인간의 느낌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속하는 거고요. 또한 유행과 피복 재료와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통해 예술적인 그리고 복합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설계 과정을 우리는 패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패션 디자인의 기본 요건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목적성, 심리성, 창조성, 경제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적성은 합리적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기능, 물리적 기능, 생리적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미성, 착용자의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신미성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는 창조성이 필요하고요. 인건비, 재료비, 가공비 등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디자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단원 1의 소잉 디자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챕터 1의 소잉 디자인 두 번째 장 디자인 조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 디자인 조형 요소는요. 1. 선 2. 형태 3. 색상 4. 재질과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 요소는요. 시각 요소, 개념 요소, 상관 요소와 실제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개념 요소는 선의 조형 요소로서 시각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학습에 의해 머리로 인식되는 개념입니다. 형태를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섬, 점, 면, 형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시각 요소는 개념 요소들이 실제 눈을 통해 지각되는 요소로서 형, 형태, 방향, 크기, 색채, 명암, 질감 등을 말합니다. 상관 요소는요. 각각의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연관된 속성으로 위치와 방향, 그리고 공간감과 중량감 등이 있습니다. 실제 요소는요. 디자인의 목적과 합리성에 따라 필요한 요소들이 가지는 내면의 의미,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하며 디자인의 기능과 조형적인 표현 등의 현실적 요소들을 말합니다. 우린 선은 조형 요소로서 형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선은 형태의 시각적 요소이며 형태의 생성인자로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는 보고 선을 본 다음에 선을 보고 시선을 유도하고요. 그런 시선의 유도에 따라서 분위기나 성격을 전달하는 조형 활동의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평면의 직물은 입체 형태에서 제작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소잉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선은 봉제선과 디테일선, 디자인선들이 있고요. 패션 디자인에서는 입체적인 인체에 나타난 선으로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을 말할 수가 있겠죠. 솔기선, 다트선, 디자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기선은요. 평면인 옷감에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때 생기는 재봉선이죠. 바느질선으로 봉제선, 디테일선으로 나타나고요. 패션 디자인에서도 봉합선, 옆선, 소매 이음선, 그리고 아몰선, 그리고 앞뒤 중심선, 목둘레선, 단선 등이 하나의 솔기선에 나타나는 선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트선은 인체는 입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면인 원단을 가지고 바느질하여서 가슴선이라든지 어깨 다트선, 가슴 다트선, 어깨 다트선, 그리고 허리 다트선이 있는 다트를 말하고요. 다트는 MP라고 해서 머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다트선의 위치를 변형함으로써 또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선은요. 두 개의 점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형태의 선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조형 요소로서 선이 방향이라든지 방위, 운동감을 가진다고 했을 때요. 이러한 선들이
다양한 선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단들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으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 요소의 선의 분류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죠. 직선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지그재그 선으로 나눠지고요. 곡선은 원, 타원, 파상선, 그리고 스컬럽, 나선으로 우리는 나눠집니다. 직선은요, 수직선, 수평선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선의 느낌은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구성은 앞단선이라든지 길이로 절개된 솔기선이라든지 소직주름이라든지 긴 판추선에서 우리는 수직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선의 느낌은 편안하면서도 정숙하며 안정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요크선, 우린 벨트선, 밑단선에서 수평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선은 V레크 라인이라든지 플레어 스커트의 사선 솔기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선의 느낌은 가볍고 활동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V자는요, 불안정한 느낌, 또한 운동감을 주고요. 거꾸로 되어 있는 상 같은 V자의 느낌은 중후하면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선은 우리는 컬러라든지 의복의 구성선, 그리고 트리빙 선에서 우리는 지그재그 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민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이지적이면서 경쾌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곡선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원입니다. 원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명랑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을 주죠. 라운드 넥라인이라든지 단추, 등급 포켓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타원형은요, 여성적 온화함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보트 넥라인, 부드러운 요크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상선은 율동적이면서 자유롭고 섬세한 선이죠. 그래서 플레어 스커트 밑단, 프릴, 플라운스, 러플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스컬럽은 명랑하고 귀여운 또 섬세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루프 단추, 스컬럽, 넥라인, 트리밍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스컬럽과 지금 나선이 나눠져서 바꿔져서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곡선 나선은요, 복잡하고 불명료한 그런 느낌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개선이라든지 장식 트리밍선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느낌은 패션 이미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 착시에 의해서 선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사물이 가지는 형태가 변형돼 우리한테 보이겠죠.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세로선에 의한 착시 현상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A 선과 B 선을 비교했을 때 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분할된 면은 분할되지 않는 면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고 폭은 좁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암염이, 주름, 솔기, 상식, 상침, 그리고 파이핑선에서 강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세로선의 수가 하나일 때 효과가 커 보이죠. 그래서 B와 C를 봤을 때 아무래도 B의 경우가 더 수직의 느낌이 강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로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비교해 볼까요? C와 D. C와 D를 비교했을 때
간격이 좁을수록 수직 효과가 커서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죠. 그리고 그림 2를 보면 세로선이 늘어나면 오히려 시선이 수평으로 분산되어 폭이 넓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 대한 착시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더 찾아볼 수가 있죠. 다음은 가로선에 의한 착시 형상인데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분할된 면은 분할되지 않은 면 A에 비해서 폭이 넓어 보이고 길이는 짧아 보이죠. 그래서 허리 벨트, 상의의 밑단선, 가로 요구선, 수평 턱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B와 C를 비교했을 때 가로선이 하나일 때는 효과가 더 커 보이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시선을 끄는 듯한. 그리고 C와 D를 비교했을 때는 간격이 좁을수록 수평의 효과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C와 D를 봤을 때 더 좁아 보이면서 눈에 더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C가 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가로선이 늘어나면 시선이 수직으로 분산되어 길이가 길어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훨씬 더 길이가 길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선에 의한 착시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방향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사선이 모이는 곳의 폭을 훨씬 더 좁아 보이게 하고 사선의 간격이 넓어지는 곳의 폭은 넓어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선의 각도에 따라 우리는 인체의 형태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를 봤을 경우에는 경사도가 작아서 가로선이 가까운 사선 같은 경우에는 가로의 효과보다는 강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B를 보면은요. 세로선에 가까운 사선은 세로 효과를 더 강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선의 각도에 따라 우리는 가로선과 세로선에 더 강한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사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주목 효과가 더 큰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C와 D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선의 각도에 따라서 주목 효과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선의 현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디테일선인데요. 디테일은 의복의 봉제 과정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세부 장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디테일로서요. 넥라인, 칼라, 슬리브, 포켓 등이 있죠. 그리고 장식적 디테일은 장식을 주는 디테일로서 프릴, 게더, 드레이프, 셔링, 턱 등이 있습니다. 네크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네크라인의 모양에 따라 얼굴의 형태라든지 목둘레라든지 목의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체형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자 할 때, 그리고 얼굴형을 다르게 보이고자 할 때, 아니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고자 할 때 네크라인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칼라와 슬리브가 나와 있는데요. 칼라도 마찬가지로 얼굴과 가장 가까운 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칼라의 모양에 따라 얼굴에 영향을 미치므로 패션 디자인에서 그리고 소잉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착용자의 체형, 취향, 용도에 따른 디자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슬리브, 소매죠. 소매는 의복 전체 분위기를 주도적, 보조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면서요. 디자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소매 모양은
바디스, 몸판의 주조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의 대립을 느끼면서 실루엣과 대립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매만의 독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포켓인데요. 포켓은 디자인에서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장식적인 목적도 같이 수행하지요. 그래서 의복에 관련해서 절개선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려해서 디자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봉제 방법에 의한 장식적 디테일로서는요. 턱, 그리고 탑스티치, 파이핑, 바인딩, 스모킹, 스캘럽, 보, 애플렛, 플리치 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디테일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턱은 주름 겹단의 모양으로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옷감에 주름을 접어 박는 것을 말하고요. 탑스티치는 동색이나 대비되는 색을 이용해서 장식 상침을 하는 걸로 말하죠. 파이핑은 칼라, 커프스, 포켓, 파우치, 에코백 등의 가장자리에 옷감과 옷감 사이의 솔기에 사용되고요. 다른 원단이나 색상을 사용해서 배색 효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인딩은 색채나 재질이 다른 옷감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가장자리의 디테일로 사용하죠. 슬릿과 슬래시는 좁고 긴 트임으로 소매풀이, 칼라의 가장자리, 그리고 재킷, 스커트의 햄라인, 슬릿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슬래시는 칼집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식 디테일로 많이 사용됩니다. 퀼팅은 옷감에 안팎으로 맞붙여서 그 사이에 솜이나 심을 넣어서 촘촘하게 홈질하거나 봉제하여 부분적으로 부풀리거나 장식 모양을 내기도 하죠. 레이스업은 양쪽에 구멍을 이용하여 끈이나 천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기능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하죠. 궤도는 주름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선에 주름을 잡아 한쪽으로 모으면 볼록한 입체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 디자인에서 의복의 요크나 스커트의 절개선 그리고 소매선 등에 많이 이용합니다. 셔링은 천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재봉기로 박아 밑실을 잡아당겨 줄이는 방법으로 궤도보다 더 조밀하게 되는 거고요. 프릴은 주름을 잡아 붙인 가장자리 장식으로 귀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너플은 가장자리 장식으로 플레어, 물결 모양의 주름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봉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프릴보다 넓이가 넓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아플리케는 여러 가지 재료나 색상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의복에 부착하는 겁니다. 드로우스트링은 선원을 만들고 터널 안에 고무줄이나 끈을 넣어 잡아당겨 볼륨감 있는 주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스모킹은 장식 스티치로 잔주름을 만들어 무늬를 나타내는 유로풍 자수로 자수천을 몽긋하게 봉축하여 올 사이에 자수실을 넣어 다양한 무늬로 여미거나 봉제한 장식적인 주름을 말합니다. 플라우스는요. 러플보다는 폭이 넓고 아래로 떨어지는 주름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의복의 칼라, 커프스, 브라우스, 스커트 밑에 사용되는 거고요. 드레이프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된 입체적인 주름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에폴렛은 어깨 장식인 거죠. 그래서 프렌치 코트나 재킷 어깨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브리치는 주름의 나비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플리츠의 종류가 있습니다.
컷오프는요, 옷감에 도안을 그리고 그리고 도안한 부분을 잘라내서 표현한 것으로 레이스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장식 중의 하나입니다. 펜플럼은요, 짧은 스커트로 드레스의 허리단이나 브라우스, 재킷의 허리단에 달린 스커트 형태를 우리는 펜플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치워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각천을 이어붙여 만든 장식 기법을 말합니다. 우린 트리밍도 있는데요. 트리밍의 종류는 루싱, 버튼, 브레이드, 코드, 지퍼, 큐빅, 비드, 룩싱, 퍼, 스팽글, 로즈버드 등 아트웍을 이용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트리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 요소 중 형태인데요. 형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 벌크한 실루엣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몸의 부분이 나타나 있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다양한 형태의 실루엣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실루엣은 우리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스 실루엣은 칼집의 뜻으로 몸에 적당히 밀착되며 날씬하게 보이는 우도된 실루엣을 말합니다. 투플러 실루엣은 투브의 형태로 보여지는 실루엣이죠. 트라페즈 실루엣은 사다리 꼴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실루엣을 트라페즈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H라인 실루엣은요, 어깨 폭은 좁고 그리고 가슴이 밋밋하며 허리와 힙이 강조되지 않는 직선적인 실루엣을 말합니다. 엠파이어 실루엣은요, 하이웨이스트가 특징으로 가슴 바로 아래쪽에 약간 타이트하고 가슴 아래쪽에 가로선이 있는 그런 라인들을 우리는 엠파이어 실루엣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프트 실루엣은 시스 실루엣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안하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을 말합니다. 아워글라스 실루엣은요, 모래시계의 형태를 본뜬 실루엣으로 허리는 좁고 힙을 풍성하게 부풀려 가슴 부분을 넓힌 X자형 실루엣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강조된 디자인들은 우리는 아워글라스 실루엣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돔 실루엣은 돔과 같이 방구형의 모양으로 밑단이 부풀린 실루엣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미나레 실루엣은 몸체와 스커트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고 허리부터 스커트 형태가 정등의 갓처럼 둥글게 부풀어지는 가장되는 실루엣을 말합니다. 머메이드 실루엣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몸에 꼭 맞는 그리고 무릎 아래에서 퍼지는 이너의 꼬리처럼 퍼지는 실루엣을 말하죠. 버스 실루엣은 상체는 몸에 꼭 맞고 허리도 가늘게 조이면서 엉덩이 부분을 풍성하게 부풀린 그런 실루엣을 말합니다. 프린세스 실루엣은요, 어깨나 진동으로부터 밑단까지 수직으로 절개된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해서 인체를 잘록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티드 실루엣은요, 인체는 곡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서 가슴과 허리와 힙이 강조된 그런 실루엣을 말합니다. 다음 벌크 실루엣인데요. 벌크 실루엣은 몸의 중심 부분을 넓게 부풀린 실루엣으로 부피감과 함께 몸에 여유 있게 감싸주는 넉넉한 실루엣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박시 실루엣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박시 실루엣은
우리가 이름에서 본 바와 같이 부피감이 있는 형태로 상자와 같은 사각의 실루엣을 말합니다. 배러 실루엣은요, 몸통 부분이 볼록한 통 같은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통 모양의 부피감이 있는 있는 실루엣을 말합니다. 코쿤 실루엣은요, 누에고치 모양이 되어 있는 실루엣으로서요, 어깨와 밑단은 좁고 허리 부분이 부풀러진 긴 타원형의 실루엣을 말합니다. O라인 실루엣은 알파벳 O의 형태를 나타내는 실루엣으로서 어깨, 가슴, 허리, 소매 등을 부풀린 둥근 곡선을 나타내는 실루엣입니다. T라인 실루엣은요, 알파벳의 T의 모양으로 어깨 부분은 수평으로 펴진 형태를 이루고요. 몸은 가늘게 그리고 날씬하게 표현된 실루엣을 말합니다. Y 실루엣은 알파벳 Y 형태이죠. 그래서 어깨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분은 풍성하고요. 부피감을 살려있고 그리고 허리 아래 힙을 지나면서는 좁은 실루엣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색채입니다.